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주말에 정말 살이 익을 정도로 숨이 안 쉴 정도로 안 쉬어질 정도로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진정한 여름의 시작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름의 초반은 한 여름의 3분의 1 정도로 생각하면 7, 8, 9월까지 하잖아요. 너무 힘들었다면 여름의 중반 이후부터는 그 힘듦을 딛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 대폭 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 사이에는 일단 제일 반가웠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타코했죠. 공격 안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좀 기대감을 만들었고, 물론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개별 종목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하이닉스 ADI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아마존도 15% 요새 미국은 실적 발표 내용 좋으면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는 오르는 것 같습니다. 구글도 6%, 마이크로소프트도 3%, 엄청난 또 M7 종목들 애플을 제외하고 대폭 등장이 펼쳐졌는데, 과연 오늘 또 이러한 흐름들이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 내용도 한번 심도 깊게 분석돼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내용도 보면서 지금 반도체 투자는 또 어떤 결을 가져가야 할지 유니스트리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 김장년 센터장님 모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 월간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해요? 눈이 조금 부었어요. 그래요? 네. 주말 잘 쉬었죠? 지난주 너무 고생 많았으니까. 지난주는 진짜 심했죠? 압박도 심하고 일정도 많고 뭐도 맞아요. 많고 제가 이래저래 놓치는 것도 좀 있고 그랬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또 정신 차려서 또 열심히 또 따라가야죠, 시장을. 자, 네. 오늘 어떨까요? 오늘이요? 저는 뉴욕 증시를 말하는 사람이라 오늘 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북장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우리가 월모브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아마 지금의 한 60% 이상은 네. 최근에 이제 올해 봄 이후에 새롭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은 미장보다는 미장의 영향을 받는 국장이 궁금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알아서 느끼셔야 되는 거고 제가 국장이 어떨 것 같다,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을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거든요. 샌디스크도 좀 빠지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타코가 나왔는데,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 그러면 또 반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유가가 잠시 후에 나오잖아요, 7시에.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로는 별로 안 좋을 수 있는데 거기서 유가가 좀 떨어지면 7시에 그러면은 조금 반전을 꾀볼 수 있겠다 정도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을 보시면요. 네. 나스닥은 1% 상승을 했고요. 다우는 0.5%, S&P 500 0.7% 올랐습니다. 러셀 2000은 0.5% 하락했고요. 근데 이렇게 3대 지수 상승을 만든 게 다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15% 급등했고, 그리고 알파벳이 또 6.7% 급등했습니다. 심지어 별로 좀 불안하다고 했던 메타까지 3.3%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3% 올랐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수를 1% 상승시킨 거라, 사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도 6% 급락했고요. 샌디스크도 5% 하락, 램리서치, 퀄컴, 인텔, AMD 등등의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반도체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중립 정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엔비디아는 또 3% 올랐어요. 그래서 얘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고, 요즘 계속 그 얘기가 있죠. 오픈웨이트가 대세가 될 것이냐, 아니면
프론티어가 대세가 될 것이냐. 그래서 엔비디아는 좀 오픈웨이트를 좀 많이 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 프론티어를 우린 계속 끌고 갈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거기서 이래저래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엔비디아와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애플이 7% 급락했습니다. 애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적뿐만이 아니라 또 그 칩에 대한 우려를 또 얘기를 했어요. 네. 본인들이 또 얘기를 했는데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러면은 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에 좀 자신감이 부족한가 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러셀 2000에서도 기술주 강세 그리고 에너지주의 강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뭐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유가 일단 뭐 그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유가의 움직임이지만 계속 보이는 거는 이제 금리 때문이에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를 또 넘어갔고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30년물 국채 금리도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금리 압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금리를 해결해 주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가기 때문에 이번에 타코가 나온 상황에서는 유가가 좀 내려가 주면 금리도 조금 내려가면서 이제 부담감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리고 달러가 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엔화의 강세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어느 정도 용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랑 연결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금값은 4,100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가격은 좀 분봉으로 가져왔어요. 이게 5분봉인지 15분봉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거 왜 그랬냐면 그 타코 나왔던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간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좀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63,000 뭐 중반대의 어떤 가격대에 올라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보고 힌트를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동향을 쭉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아마 엔비디아 빼놓고 빅테크 기업들은 다 이제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번 실적 발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하드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마존이 엄청 급등을 했어요, 주가가. 그러니까요. 15% 폭등이 나왔고요. 네. 14년 만에 최대 일간 상승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만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실적이 좋았구나도 있겠고 오랜만에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좀 해소했구나. 이것도 있겠죠.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돈 쓰는데 라고만 생각했었으니까. 아마존은 사실 그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게 네. 좋았던 구간이 최근에는 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더 반응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말씀이 맞는 게 네. 이 쇼커버링도 같이 엄청 크게 작용했대요. 그게 또 함께 예. 쇼커버링이 많았다는 건 숏이 많았다는 거고 그쵸. 예, 기대감이 낮았다는 건데 그거까지 이제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시선이 돈 쓰는데라고만 생각했다가 잠시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조금씩 이제 넘어가기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종목들을 상반기에 너무 눌러놨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이게 분명히 필요한 종목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필요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그런 이번 실적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 전부터 이 얘기 계속 월가에서 나왔잖아요. 네. M7 사라, 네. 사라.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들렸죠. 아무래도 반도체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다가 이제 계속 오픈웨이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픈웨이트랑 프론티어 모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프론티어는 진짜 다 해주는 거고 오픈웨이트는 이제 사람이 이제 시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통제 마지막 어떤 정리까지는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하려고 했던 일을 다른 그 소프트웨어가 더 잘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여기에 AI를 좀 더 편리함을 활용해서 써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영상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클로드한테 그냥 클로드 코드에 넣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시킬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클로드 코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뭐 토큰 비용도 애매하고 내가 딴 것도 써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도비 AI는 잘 나왔나 하고 이것도 한번 써본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생기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반기에 하드웨어가 독차지했던 수급을 조금씩 나눠 먹는 그림들이 하반기에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그 대표자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인 거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와 칩이 다 좋았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돈을 버는 곳이고 칩은 아마존의 칩이 좋았다라고 하면 아마존이 쓸 돈이 줄어드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AWS가 클라우드잖아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이제는 그 2배 이상 장기적으로는 연간 1조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RR이라고 하죠. 연간 반복 매출이라고 하는 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AWS의 매출 성장세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WS 예약된 용량 2027년도 이미 예약됐고 2028년도 이미 예약됐다. 그래서 계속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베드락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중간에서 이제 API를 호스팅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AWS를 쓰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그 AI를 활용해서 연계를 시키고 싶으면 얘가 클로드를 불러올지 챗GPT를 불러올지 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활용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베드락이라는 그 고객 지출이 이전 분기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그래서 첫 2년 동안 확보한 고객 수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해서 그래서 클라우드가 앞으로도 수주를 많이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너네 거 프론티어 모델은 안 만들 거야? 너네 그렇게 호스팅만 해가지고 API 호스팅만 해가지고 할 거 아니잖아. 저희도 이제 할 겁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게 여기서도 세상을 지배할 단 하나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역량을 이제 나눠서 가져갈 거고 자체적인 성구분적인 모델 없이도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거는 그러면은 자체적인 성구적인 모델 없이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건 굳이 프론티어에 막 그렇게 큰 돈 쓰지 않겠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막 다양한 막 사이트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코스, 네. 엠파스를 비롯해서 그쵸. 여러분 저만 기억나는 거 아니시죠? 예, 아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데 그거랑 AI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랑 같나 싶으면 또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요. 제가 그리고 약간 눈이 쾌한 게 지금 그 뭐 나왔는데? 클로드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요즘. 많이 테스트해보고 여러 네. 가지로. 뭐 자동 업무도 시켜보고 네네. 막 클로드 코드를 계속 돌리는데 이게 재밌어요? 약간 새로운 도파민이기도 해요. 막 하면서 점점 업데이트 되고 업그레이드 네. 되는 게 재밌어요. 그 얘가 얼마나 일을 잘할까 이렇게 기다려 보는 것도 이거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아직 클로드를 안 써봤어요. 근데 이거 한번 그거는 확실히 동감을 하겠더라고요. 네. 이거 한 번 쓰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내가 얘를 어떻게든 만들어 놓잖아요. 나에게 완전 적합한 애로. 네. 그러면은 이거 없었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하신 게 맞는 게 클로드는 이런 강점이 있고 네. 또 오픈 AI는 이런 강점이 있다 보니까 각자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고 거기서 이렇게 아마존이 클라우드로서 하려고 하는 그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드락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칩은 이제 트레이니움 직접 만드는 GPU 그리고 그래비톤 직접 만드는 CPU가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보고 있는 아마존의 미래였고요. 그래비톤은 현재 상위 1000개 고객 중 98%가 쓰고 있을 정도로 그래비톤 CPU가 잘 나간다고 합니다. 네. 이게 ARM 기반으로 아마존이 또 만든 그런 CPU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럼 캐펙스는 어떻게 했느냐? 역시나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했고 결국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 때문에 이 수치가 기존 예상치 2천억 달러에서 2,200억 달러까지 높아졌다.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건데 수요가 없다면 서버랑 네트워킹 장비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을 거고 서버와 네트워킹 장비를 도입 몇 달 전에 구매하기 때문에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허투루 나가는 돈 없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수익률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투자금 회수까지 3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현재 서버의 유효 수명은 5년에서 6년이고 최소 5년 계약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해도 경제성을 금방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저 시장이 딱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명확하게 연도를 얘기하면서 해줬네요. 그쵸? 되게 깔끔하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뒤에 실적을 발표할수록 어닝콜도 좀 느는 것 같아요. 앞에서 야, 저 얘기 안 했더니 난리 나서 우리 여기까지 얘기해줘야겠다 이런 게 있었나 네, 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급등을 했고요. 뭐 골드만삭스도 상향, 파이퍼 샌들러도 목표 주가 상향, 번스타인도 상향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애플은 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가 흐름이라서 올랐던 것의 한 절반 정도 반납을 했네요. 그러네요. 예,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망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뭐야 AI 투자해서 실적을 내고 있네? 라고 하니까 너네 투자 안 한 너네는 뭐야 이렇게 또 잣대가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플은 보시는 것처럼 뭐 중국 쪽에 매출이 좀 아쉬웠던 거 그리고 서비스 매출 좀 아쉬웠던 거 이렇게 곳곳에 구멍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데는 이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칩 얘기를 계속 합니다. 디램 시장은 세 곳의 공급업체가 있는데 많아지면 당연히 좋겠지. 우리는 모든 본인들한테.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결국에는 얘네가 하고 싶다고 했고 창신 거 사보고 싶다고 했고 근데 미국에서 이제 상원 의원들이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리고 그래도 나는 하고 싶다. 읍소를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팀쿡은 9월에 떠나는데 떠나기 네. 전에 뭔가 이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관리자 출신인 팀 쿡에게 가장 뭐 시련이 그 미션이 떨어졌다. 이거. 예. 가기 전에 이런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약간 좀 아쉽게 떠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게 계속 계승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CEO도 아마 이 생각을 할 거고 그쵸.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사실 AI 디램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를 애플 개별적인 이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미국에서 이제 전략 정책적으로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 계속 수면 위로 끌어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메모리 가격은 그만큼 이렇게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기하급수적인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렇게 목표가를 하향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씩 애플에 대해서 또 나왔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인지하고 계시지만 창신 메모리가 그렇다고 싼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김장현 센터장님과 또 자세하게 나눠 보겠습니다. 결국 승자는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에서는 빅테크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하드웨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이번 실적을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분명히 우려도 있었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려보다 너무 크게 시장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싶은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지금까지 어떤 중간 결과만 봤을 때는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돈보다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로 가는 돈이 확실히 많기는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지금 실적 시즌 시작하고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자면 네.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6대 대형주가 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됐다. 심지어 금요일에는 메타까지도 올랐거든요. 4% 가까이. 그러면서 결국 하이퍼스케일러가 돈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이 조금씩 납득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
조심조심 쓰고 있다. 우리 너무 그렇게 허투루 쓰지 않는다. 돈도 벌면서 써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드웨어가 되게 약점이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자체 칩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소상히 잘 말해준 기업들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클라우드가 있다는 게 하이퍼스케일러와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확실한 차이인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를 썼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드락 같은 상품도 확실하게 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도비가 AI 만드는 거랑 아마존이나 구글이 AI 만드는 거랑은 이 느낌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주가의 그 차이가 계속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진짜 크구나라는 걸 이번에 이렇게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케이펙스 증가세도 확인이 됐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혹자들은 케이펙스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지금으로 보면 좀 터무니없는 그런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케이펙스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게 뭐 결론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우려였지만 어쨌든 이걸 시장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런 분기점을 넘어온 것 같고요. 현금 부담은 시장에서 계속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궁금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은 두 개겠죠. 첫 번째로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 두 번째로는 금리가 지금 상당히 높은 거. 두 가지 때문에 계속 질문은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잘못 말씀드린 게 한 두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첫 번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연장. 유효 수명 연장하는 거, 네. 이거는 GPU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연장이라서 GPU 연한 때문에 누가 태클 걸거나 그럴 리가 없다. 데이터 센터 그 건물과 사무실의 건물. 우린 데이터 센터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건 줄 알았는데 요거라서 아무 관계가 네.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아무 그 의심 없이 또 추가로 3%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컴퓨팅 자원을 결국 안 판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요. 딜이 들어왔는데 그게 또 엔트로픽이었는데 우리가 써서 우리가 돈 벌게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생각해봐도 결론적으로는 안 파는 게 맞다라고 해서 메타의 주가가 급락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현금 확보하는 게 너네 필요할 텐데 너네는 클라우드 없잖아. 이렇게 왜? 가는 거기 때문에. 왜 약간 구간별로 평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블룸버그 처음 보도에는 안 좋다고 막 그러면서 네. 참나.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로 확인한 거 큰 거 같고요. 메타는 그게 없어서 너네 이걸로 네오 클라우드 하려고 했던 거라서 점수를 줄 뻔했는데 그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렵네요. 그래서 네. 제가 좀 헷갈렸는데 어렵네요.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해보면 쇼커버가 불씨를 지핀 건 사실이고 실적 발표가 연료를 공급했다. 이 두 개의 그 시너지였다. 딱 맞는 표현이네요, 저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삭감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에 컴퓨팅 용량 부족하고 클라우드 성장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시장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신뢰도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메타의 경우에는 여전히 더 명확한 걸 원하기 때문에 지출 감소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증거를 달라라는 걸 명확하게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가 지금 계속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파란색이 메타 네네, 마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뭐 좋든 안 좋든 7, 80%의 마진을 내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메타가 80%를 넘어섰어요. 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 정도로 그냥 뭐 물파스 장사하는 거였죠. 진짜 그러네. 근데 반도체는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이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도 야 너네 이거 돈 많이 쓰는 거 명확한 거 달라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압박과 이들이 새로 갖게 되는 압박에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월가에서 보는 시선이나 그런 게. 근데 둘 다 지금 80% 70% 넘는데 여기서 더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과연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최소한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합리적일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하이퍼스케일러도 몇 번의 분기를 거쳐서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AI 하드웨어에게도 이런 잣대가 조금씩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낸드 공급이 여전히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또 반대로 무라타 여기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MLCC 쪽에서 1등이라고 들었는데 네. 거기서는 또 이제 AI 투자 지출이 뭐 수정되거나 뭐 연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뭐 하이퍼스케일러가 겪었던 그런 아쉬운 모습들처럼 하드웨어 쪽도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야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두 다 희망 섞인 청사진을 그쵸. 다들 바라보면서 갔다면 이제 네. 이 하반기 이후부터는 선수들의 영역인 거예요. 진짜 정확한 표현이네요. 엄청 막 분석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므로 많아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월모브를 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제 혼자서 힘으로 하다가 클로드 코드를 가입을 해가지고 야 너라도 좀 도와줘라 어떻게 좀 해줘라 이러면서 아래 필요하죠, 아래. 대화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르치면서 예. 열심히 한번 트레이닝을 시켜보도록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마 요 이제 다음 이슈인데 매크로 변수가 또 맞아요. 우리의 여러 가지 머리 아픔을 또 제공할 거예요. 금리가 지금 연일 올라가고 있죠. 이게 30년 물이네요. 네. 30년 물이 지난주 금요일에 그 목요일 금요일 이때 FOMC 하고 나서 네. 더 약간 조금 어려웠잖아요. 아니 동결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동결을 했는데 왜 자꾸 올라가 했는데 네. 결국에는 계속 몇십 년 만에 고점이라더니 더 올라갔습니다. 5.3% 가까이까지. 그러면서 이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7%를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2021년에 3%로 샀으면 지금 이사할 경우 금리가 막 400베이시스 포인트 이렇게 인상되는 셈이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이제 금리로 인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근데 이 금리로 인한 부담감이 어디서 오는 거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를 비롯한 물가에서도 오는 거고 그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유가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 많이 드는데도 투자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AI 비용 그 두 가지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 이걸 막지 못한다면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더 주는 것도 우리가 너무 희망만을 바라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 심리 지수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금리를 밀어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는 경기가 좋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네. 예. 그래서 연준의 신뢰도를 시험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준으로는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 요거 결국에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 유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풀렸으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인상이 적절했을 것 같다. 점진적인 긴축이 낫다. 요게 그 지난번에 김효진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핵심이잖아요. 크게 우리가 한 방에 비용을 내려면 또 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해결하는 게 낫다. 나중에 늦게 급하게 네, 올리면 맞아요. 시장은 더 불안해하니까 네. 미리 이렇게 분위기 형성됐을 때 조금씩 다들 우리 금리 인상할 거 이렇게 맞을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안 하면 오히려 나중에 또 크게 힘들 수 있다. 그래서 FOMC 전에 앵커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럴 거면 그냥 지금 올리고 스트레스 그만 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불확실성을 시장은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더 그 얘기를 진짜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올렸으면 좋겠다. 시중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쵸. 이게 투자하는 마음에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금리를 보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상반기에는 금리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다 깨고 올라갔었는데 그 정도의 실적 기대치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걸 계속 눈이 계속 가는 거죠. 네. 저 신경 쓰이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근히 워시에 대한 어떤 테스트 구간 뭐 이런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워시가 너무 지금 안 알려주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자꾸 꼬집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고요. 그 와중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FOMC 횟수를 좀 줄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FOMC를 줄이는 거예요? 워시가 나와서 발언하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연간 회의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거는 그래요? 몇 회까지 줄인다는 거예요? 이게 4회가 의무고. 그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구체적인 횟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러면 너무 또 우리는 불확실성 안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니까 워시는 그냥 대놓고 그거예요. 나는 시장의 금리를 신뢰하겠다. 시장이 알아서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와 다르게 가면 그때 들어가서 잡아주겠다이지. 그러면 다시 해석하면 지금 금리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연준이 용인을 한 거죠.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자꾸 금리를 보게 되고 긴축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 네. 그거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준 의장 연봉 되게 세지 않아? 일을 안 하려고. 왜 일을 안 하냐고요? 네. 뭐 본인의 어떤 시장이 알아 들어가면 연준이 왜 필요해요? 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본인의 방향성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 제가 리포트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리포트를 진짜 많이 봤는데 이제 그거에 우리가 적응해야 될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달라진 방법, 연준의 달라진 공식에.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처음의 변화는 다들 거부하고 맞죠. 하는데 진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우리는 좀 처음엔 힘들어하겠지만 또 얼마 지나고 나서는 또 그게 적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연준의 심판 콜이 나왔죠. 그쵸. 자, 이거 이제부터 이렇게 됩니다. 인상, 이제부터 동결, 뭐 이게 있었는데, 야 잠깐만 이것 봐라, 금리가 왜 자꾸 올라가?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왜 올라가는지를 공부해야 되고 그 배경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전망해야 되고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질지 올라갈지를 계산하면서 우리는 주식시장에 참여해야 되니까 선수들의 영역이다. 머리 아파. 그래서 지금은 당장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몇 %로 보냐면 네.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들 야 이러면은 뭐 연준이 금리 용인한 거니까 금리 인상 하겠네 정도로 또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9월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금리 인상했을 때의 임팩트랑은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장기 금리가 완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이기도 하겠죠. 근데 또 이제 금리를 조금 이제 하방으로 다시 만들어줄 만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유가 쪽에서 그쵸. 호재가 좀 있죠. 진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조건으로 주말에 이란 공격을 취소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금요일장에서 또 화제가 됐었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란을 공격하겠다, 더 세게 때리겠다 이러면서 막 월가에서 아니죠 월가라고 하기보단 거기서 이제 CBS 같은 곳에서 네. 막 보도가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이란 공격을 그렇게 공격하겠다 해서 취소하겠다가 주말에 나왔으니까 네. 요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좀 내려주면은 우리가 금리에 대한 압박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CBS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시설을 공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란은 계속 약해지고 있다. 내가 더 때려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난 또 더 때릴 것이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또 금요일에는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란의 이제는 사실 트럼프의 타코도 약간 많은 분들이 그거 뭐 원래 하는 거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약간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캐펙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캐펙스 늘리면은 반도체 오르는 거고가 아니라 이제는 그 캐펙스 늘리는 것에 대한 이제 조건을 자꾸 물어보잖아요. 세부 조건. 그래서 그거면 이거지였는데 타코면 유가 떨어지는 거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이란은 뭐라고 했는데 이걸 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방은 사실이 아니다. 네. 라고 말했네요. 이래서 또 애매해지는 거죠. 나는 그런 거 뭐 합의한 적 없다. 뭐 합의의 기본 틀에 했다고 하던데 난 모르겠다. 계속 폐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조선들을 계속 지금 통제하고 있다. 만약에 또 공격하면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유가가 과연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일단 7시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계속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서로 약간 요거 양보하자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지구 합의안 이행을 이스라엘이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단도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 오펙 플러스는 9월에 대한 소폭 증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데 계속 증산을 하네요. 뭐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대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거겠죠.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만약에 조금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면 이제 달러도 아까 보셨던 대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뭐 강달러를 용인한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 때문인지 엔화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계속 부담감을 좀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은행의 어떤 개입도 있었다고 하고 네. 근데 그거까지 좀 용인을 해주는 그런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엔화가 너무 저평가된 것 같다. 그러면은 같이 이제 개입을 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강달러를 조금 이제 낮추고 이제 조금 이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겠죠. 그 무슨 메모 공개됐다고 하던데 베센트가 그 일본 엔화 아, 그래요? 관련해서 뭐 메모를 했는데 그거 의도적으로 왜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문자 공개되고 막 그런 거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뭔가 막 이래. 약간 베센트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메모에 베센트 이렇게 이름까지 써 있고 막 그래서 베센트 이름 써놨다고요? 고소? 약간 티나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메모도 공개됐다. 뭐 엔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미국은 굉장히 또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자, 클로드가 보안 공격을 당했어요. 그 클로드가 보안 공격을 또 한 겁니다. 아, 한 거예요? 예. GPT가 한번 그랬잖아요. 셀프로? 예, GPT가 뭐 어떤 네. 허핑 포스트였나 뭐 예, 거기를 때렸었잖아요. 네. 근데 클로드도 막 하다 보니까 3개나 건드렸대요. 테스트 뭘 도중에 건드려요? 예, 외부 기관과 관련된 3건을 이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월가에서 야 너네 프론티어 모델 그렇게까지 필요 없잖아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프론티어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은 아 우리 거 진짜 세다니까 우리 건 세상을 바꾼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근데 역효과가 날지 순효과가 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너네 이거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이 엔스로픽 상장을 앞두고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만큼 지금 강력하다라는 거를 우리는 일단 읽을 수 있는 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대항해서 오픈 AI도 계속 멀티 에이전트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돌려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얘는 확실히 인간이랑 다르다 보니까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야 너 이거 해라 하고 시켜놨는데 제가 친구한테 이제 도움을 받다가 그거 이제 이것도 한번 시켜봐 그래가지고 아 그럼 이거 다 하면 시킬게 했는데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해? 그거 사람이 아닌데 그냥 계속 시켜. 아, 그치. 이 아이는 요 한 일을 한다고 다른 일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되게 바보 같더라고요. 되게 약간 의인화해서 그 친구를 사람을 데리고요. 이제 후배한테 시키려면 요거 하면 요거 시켜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뭔가 과부하 계속 걸리다가 그냥 때려야 되거든요. 그게 이런 거죠. 멀티 에이전트 제품. 멀티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과부하도 안 걸리고 네.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병렬적으로 시켜도 잘하겠죠. 그래서 알트만이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진영에서는 계속 프론티어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진짜 훌륭한 모델을 개발하는 날이 오면 진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 정도의 부하가 증가하는데도 신뢰도가 향상되고 효율성이 향상되고 속도 향상, 리셋 기능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시점 어느 순간에 얘네가 순식간에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머스크는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5년 내에 인간지능을 추월한다. 근데 이미 뭐 추월한 지 오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빠르게 AI는 발전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 뭐 이 뉴스 분석 되게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레오폴드 사태가 AI 바닥의 시그널이다.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죠. 그쵸. 네, 레오폴드가 지난주 그 목요일에 있었고요. 네. 레오폴드 청산이 청산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제 그
보내는 거죠. 그 팔았죠. 어떻게 넘겼죠. 보면은. 네, 시타델이 샀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AI 바닥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일단 레오폴드 사태에 대해서 레오폴드가 이제 더 이상 레버리지는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단은 지켰잖아요. 엔스로픽에 대한 지분만큼은 지켰거든요. 네, 아직까지 뭐 또 어떻게 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레버리지 활용을 중단하겠다. 요거 해서 이제는 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한 달 정도의 수익률은 몇십 퍼센트를 깎아 먹었지만 네. 올해 1년 수익률을 보니까 한 7, 80% 여전히 되던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아직 그 일단은 마이너스는 아니다. 플러스는 났었다라고 하면서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계속 운영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해서 레버리지 활용을 중단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 엄청 젊잖아요, 어리고. 01년생.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믿어주십시오, 고객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뭐 레버리지 시장이 이제 진짜 붕괴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국의 레버리지 시장에 대해서도 월가에서 조금 우려하는 그런 차트를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급속도로 이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좀 소화되면 뭐 좋은 거죠. 좋은 것도 있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그 증거금 현금으로 3천만 원 기준을 네. 시작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 다른 증권사들 개별적으로 그런 거 이제 올렸던 부분들도 있긴 했는데 거래량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 좀 순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행지표도 조금씩 유동성 선행지표도 조금씩 빠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7월이 원래 되게 좋아야 되는데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마무리는 조금 희망적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대비는 투자자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 근데 또 시티은행에서는 코스피를 보면서 코스피 저점 매수 심리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게 코스피가 뭐 좋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보는 건 하드웨어 섹터에 대한 분위기를 또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네. 또 다른 특징주 일부 종목들 실적 발표 한번 쭉 정리해 드릴까요? 네, 그래서 아마존이 뭐 주를 잃었지만 그 외에 실적주가 금요일에도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쉐브론이라는 이제 에너지 기업 주가가 좀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는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쉐브론도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코인베이스는 주가가 급락을 했네요. 아무래도 조금 안 좋았죠. 빨간불이네요. 코인 시장이 워낙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거래도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실적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레딧이 또 급락을 했는데 다 푸른 초록불을 켜고도 급락을 한 거는 계속 이제 그 AI 쪽으로 뭐 구글에 자료를 넘긴다 안 넘긴다에 대한 그런 논란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넘기면 레딧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또 맞아요. 안 넘기면 아예 노출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참 어려운 구간에 있는 레딧인데 이번 분기 검색 유입도 변동성이 컸다.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네. 앞으로 좀 변동성이 있겠구나 시장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들을 정리해 보면요. 지난주 큰 그 무게는 조금 덜어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팔란티어 있고요. 오늘 당장 내일 아침에 있겠네요. 그리고 AMD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이거 중요하죠. 지금 108달러인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일라이릴리도 있고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하루 만에 실적을 다 같이 발표하고요. 서클도 나옵니다. 서클도 나오고 AAOI 요거는 이제 광통신 기업, 클로. 레드캣, 오클로 등등 점점 이제 데이터독도 있네요. 점점 이제 조금 중소형주로 가는데 네. 그래도 시장에 영향력이 꽤 있는 기업들이라서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내용들 같이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박 스테이크 준비했습니다. 같이 웃어요. 그냥. 아유, 좋습니다. 예. 제가 머릿속으로 이거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데요. 최현석 셰프의 함박 스테이크, 함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함박 스테이크를 10팩 최초로 39,800원에 준비를 했어요. 죄송해요. 저의 머리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근데 창의적으로 못하겠어요. 항상 이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네. 진짜 그
그냥 직진하잖아요. 음. 저의 머릿속에 뭔가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게 있어도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네. 야, 맛있네. 야 이거 맛있는 거야. 그냥 맛있는 거 먹어. 먹어. 이게 중요해. 이런 상황인 뭐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는 이제 뇌의 회로를 먹는 것에 이 맛에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쪽박 스테이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함박 스테이크밖에 없어요. 함박 스테이크 요거 두툼해요. 엄청 두툼해요. 저도 하나 좀 먹을게요, 여러분. 되게 두툼해요. 요거 드셔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2.5cm? 거예요. 직관적입니다, 아주 이 친구. 빨리 지금 따끈한 밥에 노른자 이렇게 안 터트린 계란 후라이 필요하다. 이거 냉동실에 그냥 넣어뒀다가 빼셔서요.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그냥 조금 약간 바삭하게 드시고 싶으면 프라이팬 쓰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여러분 당 부담이 없대요. 당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저당 함박이라고 하네요. 요새 또 이런 기술력이 대단하죠. 되게 달콤한데. 육즙이 가득하고 여기에 고다 치즈, 모짜렐라가 들어가 있어서 치즈 함박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국내산 한돈 한우 요 함박 스테이크 두 개 잘 배합해가지고 만들어야지 맛있는 거 아시죠?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잘 배합해야 되는데 다 국내산 재료를 썼기 때문에 한돈 한우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다. 다른 거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드셔야 여러분들 함박 웃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새 저희가 셋업 제품 되게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명성님이 입고 있는 요거 폴로 티셔츠 블랙 컬러 그다음에 그레이 컬러 요거 두 가지랑 하이 블랙 베이지 그러니까 조합을 해서 요 네 가지 조합이면은 일주일 내내 하시 돌아가면서 입기 너무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허리 부분이 되게 특이하네. 허리에 약간 디테일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단추가 하나 더 있어서 배가 부르면은 요거 약간 뒤로 하면 되고 배 좀 덜 벌려서 나 허리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단추를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단추가 두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엉덩이에는 우리 엉덩이 또 여러분들 지갑 넣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디테일로 주머니가 달려 있고요. 이쪽도 이제 일자로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고 펜택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 좀 나오신 분들은 요거 일자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구성으로 이게 보니까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요 가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더운 여름보다는 가을까지. 그리고 얘는 에어컨 바람이 너무 또 대중교통이 또 세잖아요. 그럴 때 딱 입기엔 좋습니다. 블랙 컬러랑 이제 베이지 컬러 그다음에 상의도 블랙 컬러와 그레이 컬러 이렇게 두 가지씩 구성을 한 이 제품이 여러분 총 4장 다 드리는데 39,800원입니다. 요즘에는 옷 보여드릴 때 저희 4만 원 넘으면 큰일 나나 봐요. 지금 4만 원에서 200원 뺀 가격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편안하게 입을 옷으로 구성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이 3% 핫딜 확인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는 저희 또 김장녀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뉴스레터 박명수 큐레이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